값없이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제3의 세력이 됐던 그 반정부 세력을 제3의 국가에서 만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시 또 운전하면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운전하면서 영상 찍고 이러면 위험해 보인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최대한 크루즈 기능을 활용을 하지만 눈길은 화면에는 못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마 영상을 좀 찍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 오늘 주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계속해서 거론되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쿠바에서 온 닐규 참사에 대한 뉴스가 엄청나게 지금 탑 뉴스 앞에 이런 뉴스페이퍼나 또 온라인 뉴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닐규 참사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영상을 제가 봤는데 정말 그동안 우리 탈북민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대한민국으로 탈북을 해서 끝없이 증언해왔던 내용들과 일치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저희가 북한에 대한 실생활, 북한 정권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어느 정도로 정말 모른 척하고 있는지, 방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탈북민들의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닐규 참사가 어떻게 보면 확인시켜줬어요. 나는 외교관 참사의 신분으로 0.3달러의 월급을 그거밖에 못 받았다. 0.3달러면 얼마예요, 여러분? 북한 돈으로 3,000원이 조금 넘는 그런 월급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외교관, 그것도 쿠바의 참사의 월급이 그 정도니 일반 노동자들 월급은 어느 정도인지 그 참담함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핵 개발에 대한 얘기. 북한 주민들이 핵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냐라는 질문에 닐규 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2차는 굉장히 좀 과학 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ICBM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었다. 그런데 이게 2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기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면서 돈을 거기다 엄청난 걸 투자하는 걸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제발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대한민국이 됐든 우리를 좀 먹어줘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북한에서 대학을 다닐 때 농촌 전투를 나가면 군 출신들이죠. 전역하신 군 출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남조선 군대들은 엄청 발전하고 남조선은 엄청 발전했다는데 제발 우리 좀 먹어주지 왜 안 먹어주는 거야? 난 남조선의 식민지로 살 마음이 준비가 다 있어. 이런 얘기를 막 대놓고 술 먹고 할 정도였어요. 물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했지만 그런 얘기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믿을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할 정도로 북한 주민들이 이제 너무 지쳤어요. 네. 김정은이 닐규 참사도 그 얘기를 하던데, 김정은이 나한테 10년만 시간을 줘라. 도시와 농촌 간의 갭을 줄이겠다. 20승 10정책을 완결시키겠다. 이딴 지금 약속을 법으로 이렇게 막 내걸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라가 거진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그냥 큰 틀 안에서 보면 나라고 작은 틀 안에서 보면 그냥 집안 가정생활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내 가족에 돈이 없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돈도 어디다가 다 놓고 있어요, 지금. 핵개발과 자기 정권 유지에 필요한, 거기다 허위허식 해야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북한을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인민이 주인이 된, 백성이 주인된 나라다. 프로레타리아 계급이 주인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북한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8세기에 그 프랑스 혁명의 그 근간이 됐던 그 카르텔들이 자기네들만 허여허식하고 없는 사람들에게서 피땀을 짜내고 지들은 허여허식하면서 그 정말 살집을 불렸던 그 18세기의 프랑스의 수순을 밟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 언제까지 북한 주민들이 그거를 잘 이겨내고 참아줄지. 저는 앞으로 북한 주민들 마음속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점점 더 말라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뭐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똑같은 진단을 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계속되는 외교관 탈북, 저성길 대리대사부터 저기 그 류현우 대사님, 태영호 공사님, 이번에 리일규 참사님, 그 외에도 아마 이름 공개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엘리트층에서의 김정은 정권의 이 정말 반발을 품고 이게 탈북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지금 김정은 정권이 경각에 달려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자기 정권에 들어와서 3대 악법을 만들어내면서 청년들을 한국 드라마 봤다고 공개청사를 해버리고 지금 한 2주 전에는 30명의 그 중학교 학생들을 공개청사를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봤다고. 언제까지 총칼로 사람의 자유의지를 꺾을 수 있을지. 벌레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지금까지 잘 이어왔죠, 솔직히. 근데 이제는 점점 김정은이 저렇게 계속해서 김주애를 내세우고 뭐하고 지금 김주애 때문에 북한 주민들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십시오. 어물풍선을 어제 그제 또 날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북 확성기 이젠 전면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만가동 만부하로 지금 북한 쪽에다 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자처럼 리일규 참사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장윤정의 얼레 뭐 그걸 이제 개사해서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고난 받지 말고 나에게 원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대남 방송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리일규 참사도 이렇게 해가지고 쿠바에 이런 참사까지 했는데 김정은 정권의 이런 민낯을 보고 대한민국으로 왔다. 그리고 또 하나 리일규 참사도 그 얘기를 하시던데 엘리트들이 왜 탈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나 대는 그럭저럭 살아왔고 또 이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겠다고 하지만 자식 걱정을 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부모다 이러면서. 그쵸, 부모는 자식 걱정을 죽는 순간까지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태영호 공사님도 마찬가지로 자식들 때문에 왔잖아요. 아들 둘이 도저히 북한으로 못 돌아가겠다.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리일규 참사도 마찬가지로 자식의 미래.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헌신하면서 충성을 다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그 조국이라는 게 과연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조국인가? 요즘 말로 하면 현타가 와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서 살아가는 외교관들이 느끼는 그 수치, 그리고 그 부끄러움, 그 다음에 그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무대에서 계속해서 그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 계속해서 북한의 핵 문제 거론되죠. 인권 이사회에서 계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 올라오죠. 도무지 창피해서 외교관으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외교관이라는 건 디플로맷,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 나라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하나도 없어. 일개도 없어요. 예를 들면 국제무대에 나가면 야 너네 지도자는 왜 그래? 왜 그렇게 자기 독재 정권을 위해서 핵만 개발해? 주민들 다 굶겨 죽여도 된다는 거야? 이런 질타가 쏟아진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질타를 받아야 됩니까? 김정은이 먹어야 되는 역을 이 사람들이 일선에서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외교관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리일그 참사님도 전 똑같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치가 없는 굿다이 뭐 독재 정권을 위해서 자기가 충성하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볼 때 얼마나 그 리일그 참사 이런 사람들 북한의 외교관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들이 지금 국제사회에 나와서 뻔히 진실이 뭔지 다 아는데 북한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라도 외교관들은 쉽게 탈북을 할 수도 없고 또 쉽게 자기의 속내를 국제사회에 드러낼 수가 없죠. 잘못했다가는 가족들 싹 다 그냥 정치범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외교관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겠다. 저는 정말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 나가니까 계속해서 너네는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 살리는 걸 해야지 말이야. 당신 같은 외교관들이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분명 그런 질타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전혀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외교관 생활을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일그 참사님이 정말 자식들 때문이 됐던 뭐 어떤 개인적인 사상의 변화 또 뭐 이념의 변화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깨달음의 결과죠. 대한민국으로 왔다는 건 이 북한 주민들이 제일 먼저 지금 해야 되는 첫 단계가, 북한을 자유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북한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깨달음이 필요한데, 이 깨달음에서 프랑스 혁명도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는 정보가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들어오는 걸 극도로 진짜 트라우마타이즈예요. 지금 김정은과 김여정은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제정신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도 안 했던 미성년자들까지도 공개 청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너네 자꾸 한류를 접하지. 그래서 김정은이 뭐라 그래요? 불과 4년 전만 해도 사랑하는 남녀계 동포 여러분들의 빨리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올해는 제1의 적대국이요, 불변의 주적이요, 응? 뭐 교전 중인 뭐 그런 국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편가르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그만큼 북한 사람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짙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잘라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잘라내겠느냐? 다시 그들 마음속에서 대한민국 지우기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 마음속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리 같은 동포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남한을 지우는 작업에 들어간 거죠. 북한은 쪽 하면 역사 지우기 작업 하거든요. 북한은 그럽니다. 옛날에 박헌영 그때 남로당 사건도 박헌영 역사 지우기 또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인물들 역사 지우기 엄청 합니다. 역사를 날조하고 왜곡하고. 그러니까 지금 또 북한 주민들 마음속에 그렇게 제발 좀 한국이 우리 좀 먹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인데 김정은이 대한민국 분들을 뭐 적대국이고 뭐 불변의 주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북한 주민들도 똑같이 생각할까요? 김정은이 뭔데, 솔직히 말해서 김정은이 뭔데 지가 북한 주민들 2,800만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이 뭔데요? 저 어이가 없어요. 자기가 진짜 자기가 공평하게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래 놓고는 지금 70년 넘게 통일에 대한 교육을 해왔던 북한 주민들 마음속에서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지어지겠냐고요. 진짜 나는 노는 거 보면 정말 생각이 짧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지금 제일 혼란스러운 건 북한 주민들이에요. 이때까지 교과서에서, 노래에서 삼천리 금수강산 통일에 대한 노래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고 그렇게 많이 선전해오고 교육에 그렇게 많이 담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전달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너희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좋아하던 그 대한민국 그 교래, 동포, 한민족 이런 건 다 지워버리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불변의 주적으로만 간주하라? 그럼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평생 받아온 교육이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건가요? 종이장에 연필로 그린 것도 아니고 그게 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나는 김정은이 뭔가를 하는 거 보면 정말 도깨비 기아장 번지듯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한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리일규 참사가 대한민국의 온 가족과 함께 이렇게 왔다라는 건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체제전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체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 독재 체제, 체제전쟁에서 깡그리 패했거든요, 북한은. 그냥 정말 KO, 완패요, 완패. 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이젠. 북한 주민들 마음속에서도 이제는 체제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체제전쟁, 이념전쟁, 그냥 북한은 완패요, 완패.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도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왜 도발하는 줄 알아? 대한민국이 먼저 도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 날조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흘려가지고 그들 마음속에서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분들을 증오하게끔 지금 만들고 싶은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은 발생 안 할 겁니다. 북한 주민들 지금 겉으로만 리일규 참사도 얘기했듯이 저희도 탈북민들도 계속해서 TV 출연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생계형 충성을 하는 중이지 절대적으로 심장이 우러나고 마음이 우러나서 그들이 충성하는 거 아니다. 개죽음 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민주화를 하려고 해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자유도 소중한 거고 인권도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니네들이 북한에 있을 때는 잭소리 못하다가 왜 대한민국에 와서 지랄이냐 막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아니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왜 중국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했겠습니까? 값없이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 제3의 세력이 됐던 그 반정부 세력을 제3의 국가에서 만드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걸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고요. 북한 안에서 어떠한 세력이 반정부 세력 생기는 거 그거 정말 불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반발을 하면 나만 죽이면 되는데 온 가족을 싹 다 죽여버려요. 거기다 사돈의 8촌까지 온 가족을 멸족시킵니다. 김정일이 했던 말이 있어요. 간부들이 장군님 지금 곡식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일이 했다는 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네요. 모자랄지언정 마르지는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다 죽일 순 없다 이겁니다. 그게 지도자로서 할 말입니까? 인민들이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안중에 있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저는 저희와 같은 탈북민 강사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는 강연을 많이 전국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북한 체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진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북한을 제대로 파악하고 북한의 그 독재 정권을 정확하게 우리가 실체를 파악하고 있어야 대북 정책을 펼 때 국민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그 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보다 훌륭한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 국민이 깨어야 됩니다. 국민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독재 정권의 실체를 알면요 절대적으로 그 북한 주민들을 위한 뭔가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정말 같은 인간으로서 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인권 자유 없이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등 돌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은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가 있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럼 이 소중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리일규 참사가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셨는데 정말 잘하신 것 같고 이런 그 엘리트 분들이 됐던 또 북한의 이 탈북민들이 됐던 대한민국에서 그 북한 정권을 진짜 그 무너뜨리는 그런 일에 앞장서야 된다. 뭐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살지 왜 대한민국으로 왔냐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 미국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그 또한 내 자유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그 개인의 판단으로 인해서 평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리일규 참사님이 대한민국에 오신 게 너무 반갑고 정말 김정은 정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까먹으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